기본적인 도리를 상실하지 않으셨으면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천상신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매화 연관되면 연관됐지만 좀 그래도 새로운 주제를 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불륜에 관한 이런 얘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좀 그래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네. 좀 그러신 분들이 좀 점사로 많이 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불륜이지만 또 사주가 잘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분이 뭐 운명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진짜 그게 맞는 건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렇죠. 원래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불륜 상대인데도 본 신랑이보다 본 처보다 합이 더 잘 맞으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사주상의 합이 안 맞는 분들, 안 맞는데 혼사를 치는 경우나 네네. 애초부터 반대했는데 어거지로 했다가 틀어져서 다시 새 인연을 만나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팔자 자체가 외로운 살이 있어서 뭐 고독살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선생님들께서 그런 살이 있어서 본 신랑만으로나 본처로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은 불륜 상대를 계속 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어딜 가든지 너는 일부 상주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혼을 하든지 만약에 너 이혼해야 될 사주인데 라고 했는데 나 이혼 안 했는데 라고 하면 그럼 너 밖에 기둥서방 돼야 돼. 어쨌든 내 본 가정을 똑바로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불륜 상대를 끼고 살아야 되는 사주다라고 얘기를 드리긴 하거든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지 팔자가 그런데. 그걸 좀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저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게 영가에 대한 조작이나 네네. 뭔가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뭐 조상의 환란으로 인해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경우면 굿이든 빌어가든 뭐 말 그대로 신의 원력을 받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고는 얘기는 드리는데 네네. 본성 자체가 그렇게 타고나면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일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뭐 어떤 우리 배우자가 바람을 너무 많이 피는데 어떤 비방이든 굿이든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죄송한데 그건 본성이라서 이 굿 끝으로 뭐 아니면 비방 끝으로 다리 몽둥아리를 뽑아놓든 밖으로 새지 못하게 행위적으로 막을 수는 있다. 근데 그 사람 마음 자체는 뭐 완전하게 내담자분한테 충성을 다하도록 바꿀 수는 없다. 만약에 그거를 희망을 하신다면 그냥 다른 무속인 선생님 찾아가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못 건드릴 것 같으면은 차라리 못 건드린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타고난 것 자체는 좀 바꿀 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신의 원력을 받아서 만약에 자기도 바뀌기를 원한다면 네. 신의 원력을 받아서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행위적으로 뭔가 좀 차도는 보여지겠지만 본디 가진 사주 팔자 자체는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불륜 상대가 같이 궁합을 보러 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몰래 점을 보러 오는 게 아니라 나도 내 가정 따로 있고 나도 내 가정 따로 있는데 두 불륜 상대가 우리는 커플인데 우리 궁합 봐주시고 우리는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보러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은 사실 궁합을 봐드리지 않아요. 물론 내 배우자랑 사주가 안 맞아서 내 인연자를 만나서 오셨을 수도 있지만 네네. 적어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래도 적어도 도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간으로서의 도리, 예의. 자기네들이 서로 불륜 상대면 한 명 모아서 보셔도 괜찮잖아요. 그쵸? 둘이 같이 와가지고 우리 서로 이혼해서 나중에 우리 둘이 같이 살림 차릴 거예요. 이러면은 봐드리진 않아요. 점을. 그리고 그래요? 네, 저는 그런 점은 안 봐요. 그래서 너 개인 점사비 따로 내고 너 개인 점사비 따로 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너 따로따로 나한테 돈 더 많이 줘 라고 해서 점을 보는 경우는 있어도 너네 둘이 궁합으로 봐주지는 않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기본 도리라고. 네, 기본 도리 자체를 이게 무슨 신을 기망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어르신애들 모셔놓고 네, 시대 어르신들 모셔놓고 거기 가서
나 남자친구랑 궁합봅니다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인간의 마음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실 사람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나 결혼하시는 분들, 이혼하시는 분들 다 그래서 그렇게 흐름대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인간은 인간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를 상실하지 않으셨으면 싶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한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거는, 그러니까 뭐 불륜이나 이런 거 어쩔 수 없지만, 내 배우자랑 안 맞아서 다른 분이랑 눈 맞는 것도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가 앞전에 그러면 저지르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죄의식은 최소한이라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내 운명을 찾아서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뭐,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배우자가 정말 쌍놈의 새끼면 그 누구한테 얘기를 한다래도 누가 봐도 그냥 호로 잡놈이면 이혼을 하라고 얘기를 한다 했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경우면 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가 얼마나 기댈 데가 없으면 의지할 때를 찾았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가정이 너무 행복해요. 내 배우자랑 내가 합이 또 잘 맞아. 사주상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도 바람 피는 경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잘못돼요. 진짜 잘못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냥 내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연애만 하시고 절대 내 가정은 깨지 마시라고 많이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찾아와 주시는 내담자 분들도 정말 내 가정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거라 하면 최소한 내 가정은 지켜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깨지면, 그러니까 내 가정이 깨져서 이 사람이 상처받아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혼사가 깨짐으로 인해서 그 피해가 나한테, 나 스스로한테 고스란히 안겨지기 때문에 제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내담자분이 나쁜 사람이든 아니든 신에서는 내담자분 위주로 상담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갈 거기 때문에 이혼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을 시켜야 되는데 당장 이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느 시기에 이혼하는 때가 다시 오니 그때까지 준비하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를 알려드리기도 하니까 꼭 내가 이 사람이 더 좋아라고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더 좋은데 내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가정은 지키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만약에 네. 지금 뭐 와이프나 남편도 너무 사랑하고 좋대요. 근데 이 불륜 상대도 너무 사랑하고 좋대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있죠. 네,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 어떻게 답을 해주시는 편인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사주팔자가 그렇게 태어나서. 아. 그리고 그런 분들은 네네.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시면 그냥 바로 얘기를 하는 편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맞아요. 너 사주팔자가 한 사람만 보고 살아갈 수 없단다. 그래서 혼사를 좀 늦게 하시다고 얘기를 들으셨던지 네. 혼사를 좀 한다 하더라도 밖에 기둥서방을 둬야 되는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하신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끝까지 얘기를 다 하고 나면 추후에 나중에 사실은 선생님 제가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데 난 내 신랑도 너무 좋은 사람이란 거 알고 있지만 이 사람도 만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게 진짜 어쩔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네. 그게 잘못됐다고도 물론 알고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도 알고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죄의식이 물론 없다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맞죠. 죄의식이 없다면 진짜 죄의식 없는 상태에서 그런다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죄의식이 있으면서 그러신 분들한테는 그래 인간 마음 어떡하겠니. 근데 본인 사주팔자가 이렇게 타고 나서 참 내가 어떻게 해줄 말이 없다. 그러니 밖에서 몰래 만난다 하더라도 모르는 게 약이니까 최대한 조심하시고 대신 내 가정에 충실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모르는 게 약이거든요. 그럼 내 가정 잘 지켜야지.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우리 손님들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 신랑이, 혹시 우리 마누라가 바람을 피진 않겠죠? 라고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딱 명확하게 안 보는 점사가 딱 2개거든요. 네. 명확한 죽음에 대한 점사, 명확한 바람에 대한 점사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드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죽음은
뭐 그냥 상복 입을 운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드리거나 상물이 껴져 있다라고만 얘기를 드리고 바람에 대한 거는 이 사람 사주에 바람이 있는데 라고 해도 만약에 우리 내담자분께서 모르는 것 같으면 조금 그런 운은 조금 있으시나 저는 그런 점은 보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 그래요 내담자분 뭐 아시는 게 좀 있으세요? 그럼 내가 말해드리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제 느낌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전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그때부터 다 얘기를 해드려요. 이미 어느 정도 뭔가 느낌이 오셨던 분들은. 근데 아무것도 무지인 상태에서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앞전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내 말 한마디에 또 그 가정 깨가지고 나한테 벌쩍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선생님만의 좀 불륜을 뭐 저지른다 되나? 좀 뭐 불륜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나 뭐 팁 같은 거 조금 한 가지라도 좀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보통은요 조금 촉이 좋으신 분들은요 꿈을 많이 꾸시기도 해요. 아 그래요? 바람 피는 장면이라든지 그러니까 특정적인 꼭 누구를 만나는 건 아니다 하더라도 꼭 이 사람이 바람 필 때마다 꾸는 꿈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너는 꿈을 꾸네? 누가 바람이 나면? 그래서 맞다고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사실 물증을 잡거나 이럴 적에는 뭐 인터넷 찾아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고 이건 무당을 떠나서요 다 여자의 촉은 무시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촉이 조금 느껴지면은 그냥 어느 무당 선생님이든 좀 찾아가셔가지고 자문을 구해보셨으면 싶어요. 왜냐면 느낌이 있다고 해서 다 저질러 버리면 정말 잡을 수 있는 물증을 놓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이미 저지르고 오신 분들 많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으로는 바람이 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대요. 그럼 내가 이미 저질러 놓은 상태예요. 티를 내는 거지 한마디로. 그럼 돌이킬 수가 없죠. 돌이킬 수 없죠. 그럼 그때는 그냥 못 잡는다고 봐야 돼요. 거의. 인간은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더 조심해요. 그래서 최대한 바람을 잡을 수 있는 거는 로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조언이고 그래서 만약에 너가 물증을 잡고 싶으면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 그 사람을 최대한 못 본 척 해주고 최대한 멍청한 척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 집에 온 손님한테 뭔가 내가 생각해도 바람이 난 것 같으면 그거 말고는 사실 딱 바람 났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봐야겠죠. 점사밖에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 그쵸. 점사 보는 게 제일 낫죠. 뭔가 느낌 있으면 원하시는 선생님 찾아가세요. 이게 제일 솔직한 답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저는 솔직히 뭐 비방을 통해서 바람인 걸 알아낸다. 저는 그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뭔가 느낌이 조금 온다 싶으면 그냥 무당 선생님한테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선생님 뭔가 제가 느낌이 조금 이상해요. 근데 신랑이 바람 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지는 배우자가 바람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제가 좀 불안합니다 라고 한다면 최대한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라고 얘기해요. 뭔가 제가 점을 보면서 바람이 났다고 나오면 그냥 불안적인 경우는 네가 그냥 불안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데 반대의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선생님이나 제 입장에서 좀 예민하고 좀 민감한 질문이었는데 그래도 있는 그대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좀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선생님. 근데 생각보다 이 얘기하면 또 사람들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정말 생각보다 불륜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랑과 전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 진짜요? 저는 정말 저런 진짜 가정이 저렇게 진짜 얼마나 소수에 저렇게 있을까라고 했는데 무당이 되고 보니까 어마무시해요. 파란만장. 더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각색해서 TV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내보낸 거지 사실 더한 사건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냥 모르는 게 약이다. 그냥 내 가정 잘 지키는 걸로 그냥 행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살이 돼야 돼요. 바람 피는 걸 잡고 싶으면 보살이 되세요. 그게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깨알 꿀팁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 건데요. 선생님 그래도 오늘 괜찮았나요? 저요? 네. 참 무거운 질문이라서 이걸 어떻게 우리 내담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정말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가 이런 불륜을 저지르는 부분에 있어서 고통스러워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무당도 쌍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죄의식 없이 이 완전 정신 나가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제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 괜찮다라고도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이 최소한 지켜야 되는 윤리나 도리에는 어긋나는 행동인 건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법으로 지정돼 있었겠죠. 그렇죠. 간통죄라고. 그래서 우리 내담자분들이 너무 기댈 데가 없고 마음이 힘들면 무속인 정말 올바른 좋은 선생님 찾아가셔서 점사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내가 만약에 그냥 정말 눈깔 돌 만큼 불륜 상대가 좋다 하면 그냥 속 시원하게 내 가정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좋은 사람 찾아갈 수 있게끔 그냥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좀 좋은 조언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 제가 또 갖고 와볼 테니까 또 좋은 정보와 유익한 말씀도 네. 기대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